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화제가 된 기업과 사람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업다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업은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김기문 JST나 회장과 로만손입니다. 오늘의 다운은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에 있는 기업과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입니다. 이 CJ제일제당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CJ제일제당 매출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던데 이렇게 매출액을 끌어올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식품 회사가 매출 20조를 달성한 것은 사실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먹는 먹거리 팔아서 20조 원어치나 매출을 올렸다. 엄청난 업적이죠. 이 매출을 올라가게 된 CJ제일제당의 매출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 이 스완스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폭발했어요. 네. 작년에 제일제당이 2018년이죠. 2018년 당시에 CJ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팔았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캐시카우 회사였는데 네. 이거를 한국 콜마에 팔았죠. 거기에서 조달한 돈 또는 부동산을 판 돈 이것을 거의 2조를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있는 냉동식품 회사를 팔았어요. 근데 이 냉동식품 회사 매출이 이제 CJ제일제당의 매출로 자회사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CJ가 경영을 잘했다기보다도 매출이 많은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7% 늘어났다고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물건을 팔아서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은 매출 증가율보다는 좀 상당히 낮은 7.7%에 그쳤고. 네,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9.4% 감소했어요. 네. 물론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이익에서 잡히지 않는 이른바 어떤 자산 매각 차익이라든지 금융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가장 큰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CJ가 매출액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대로 이런 식으로 빠른 식으로 늘어나서 일단은 절반의 성공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어제 뭐 그런 영향을 딛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CJ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 CJ에서 제일제당에서 경영진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신호 회장이 새로 들어온 것도 사실상 이런 어떤 이 기존 경영진에 대한 좀 문책성 인사 그리고 비상경영하에서 좀 잘해봐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CJ로서는 기회와 위기 양쪽을 맞으면서 큰 어떤 변곡점에 있다고 봐져요. 네. 지금 강신호 회장은 지금 제일제당으로부터 입사한 아주 제일제당의 터박이고 또 지금 이재현 회장의 복심 중에 복심입니다. 네. 근데 본인이 있는 사이에 좀 주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스완스를 통해서 제일제당을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해보겠다. 특히 그동안 제일제당은 해외의 원자재를 데려다가 국내에 물건을 판 데 주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신호 대표의 구상은 이 스완스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식품, 가장 값비싸고 고급의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식품 회사가 되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포부를 갖고 스완스를 인수를 한 거죠. 저게 잘 되면 제일제당이 그야말로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완스 인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CJ에서는 계열사를 지금 계속 매각 처분하고 있어요. 네. 자, 월드 베스트 CJ 전략이라는 것이 저게 이재현 회장의 공격 목표, 이 경영 목표인데요.
30년까지는 세계 1등을 적어도 3개를 갖겠다. 그 중심은 역시 제1제당에 있습니다. 또 이재현 회장은 그레이트 CJ 이 2020년 올해 매출 100조를 달성하겠다. 그 핵심도 역시 제1제당에 있어요. 저는 이재현의 경영 비전과 바로 그걸 설계하고 끌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강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강신호 회장하면 바카스를 만든 그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님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동명이인이지만 이 식품업계에 떠오르는 별 강신호 대표가 있습니다. 자, 제1제당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뿌리였죠. 설탕을 팔면서 삼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형제들 간에 이맹희와 이건희의 형제의 난이 생기면서 결국 전자나 물산 쪽은 이 건희 현재 회장님으로 넘어가고 유일하게 제1제당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CJ그룹의 가계도를 보면 이맹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적장자죠. 그런데 이 사카린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갈라져서 대권을 승계를 못하고 CJ 제1제당만 받은 것이죠. 거기서 이번에 이맹희 씨의 첫 번째 딸 이미경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관련한 이 프로모션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이미경 회장이 큰 딸이고요. 그 이제 큰 아들이 이재현 씨입니다. 이재현 씨의 그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경후 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선호. 최근에 마약 밀수 사건으로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3세대로 승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이재현 씨 부인 김희재 여사입니다. 네. 김희재 여사는 사실 그 한국 재계에서 첫 번째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맏손자인 이재현과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대학 1학년 때 캠퍼스에서 막년회 때 만났어요. 막년회 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줄곧 사랑을 이어와서 흔히 재벌가에서 있는 정략 결혼하고는 관계없는 순수한 사랑의 결혼에 대해서 주목을 끌었던 인물인데 결혼 30주년 때 지금 그림에 나오죠. 이재현 회장의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희재 여사인데요.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신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서스럼 없이 부인이 남편에게 신장을 제공해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로 남아 있죠. 네. 또 저분은 이화여대 미술을 전공했는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김만조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김만조 박사는 연세대학 교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김치 박사예요. 김치를 세계의 식품으로 궤도에 올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 박사가 이재현 CJ 제1제당 회장님의 장모님인데 이게 또 하나의 우연인 게 지금 CJ가 음식으로 성부수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비고 김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 네. 비비고 김치가 바로 김희재 어머니, 그러니까 이재현의 장모님이 실제로 개발을 한 식품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집안으로도 식품하고 인연이 많다. 자, CJ의 지금 이 지분 구조를 보면 CJ는 제1제당과 CJ E&M이 두 축입니다. 그 회사들이 밑에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CJ E&M은 봉준호의 이 기생충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제 성부수는 결국은 모기업인 CJ 제1제당이 수완스를 통해서 과연 정말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느냐. 수완스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네, 다음은 김기문 JS티나 회장과 로만손입니다. 이 로만손은 JS티나의 옛 이름이죠.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 박근혜 시계를 두고 이 당시 시계를 납품한 로만손까지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박근혜 시계가 지금 정가에 큰 이슈가 돼 있는데 네. 이 와중에 경제계에서도 박근혜 시계를 과연 어느 기업체에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또 한 번 이 폭발적인 지금 관심을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시계는 로만손 브랜드예요. 지금 로만손은 회사는 로만손이 JS티나로 2015년에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원래는
로만손이 브랜드 네임이기도 했고 회사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로만손 회사에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로만손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계 회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원래 출발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시계에 납품을 하면서 OEM으로 납품을 하면서 출발한 시계예요. 그때 상표가 로만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로만손 이렇게 했는데 로만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차는 손에 차는 시계냐 뭐 이렇게 한때 풍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로만손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만손을 만든 김 회장께서 김기문 회장께서 2015년에 이제는 우리의 상표를 만들자 해서 J 에스티나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J 에스티나는 이탈리아 한 공주의 이름입니다. 네. 아름다웠던 그 공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평강 공주나 선화 공주 그 격에 해당을 하겠죠.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특히 보석을 하려면 그런 유럽의 공주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유럽 공주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J 에스티나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시계 산업에서 한국의 지금 1등인데요. 형제가 김기문과 김기숙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 김기숙 씨는 실제로 지금 그 경영을 끌어가는 동생으로서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네. 지금 구속돼 계세요.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J 에스티나나 로만손의 좀 비극일 수도 있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 경영 실적이 나쁘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사주 매각을 처분했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회사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창업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형인 김기문 씨죠. 김기문 씨는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해요. 네. 흔히 400만 중소기업 대통령 하면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꼽습니다.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높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저 김기문 회장이 창업주예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시계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세계 시계의 새 역사를 쓰신 분이죠.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특히 로만손 시계의 그 유리 하나 깎는 데에 들인 정성 이런 것은 경영학 교과서에도 지금 전설로 내려오고 있죠. 네. 저분이 지금 한국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인데 이분이 무려 3번째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님인데 이제 회장에 당선될 당시에 첫 번째 회장을 할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을 좀 받았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분이 북한 우리 진출할 때 개성공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입주자 협회의 초대 회장이시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인연으로 로만손, 이 J 에스티나는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금 J 에스티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시계가 나오면서 박근혜 가짜 시계라고 그러죠. 그 시계가 나오면서 이걸 어디서 만든 거냐. 역시 대통령의 시계를 만들 정도면 회사의 실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로만손이 어느 회사냐. 또 로만손을 만드는 또 새로 상호를 바꾼 이 J 에스티나의 보석은 과연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실시간 검색으로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특히 그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것은 아주 혁신 상품이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도하는 그 홈쇼핑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도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죠. 로만손 쪽에서는 저 시계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사고 있는 시계, 그 금으로 된 그런 시계는 만든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죠. 자신들은 언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어떤 관심사, 이 코로나가 불러온 이 폭풍이 정치를 넘어서 경제계에도 로만손과 J 에스티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다운에 있는 기업과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입니다.
이 어제 새벽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이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 라인에 핵심 설비가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전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어제 충청남도 서산에 대덕공단에서 롯데케미칼의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30여 명이 지금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그 폭발로 인근 일대에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가 깨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어제 롯데가 공식으로 사과도 했고 또 롯데케미칼은 당분간 지금 공장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의 이러한 폭발 사고나 대형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데 네.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롯데케미칼이 참 저런 사고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봐요.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화학회사다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일단.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고가 좀 생길 그런 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시설이 좀 노후화된 건가요? 이제 시설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빨리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가 최근 수년 동안 형제에 난 경영권 다툼을 겪었죠. 거기다가 중국 사스 폭풍에서를 겪었죠. 또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또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가 좀 느슨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롯데케미칼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롯데그룹에서 롯데케미칼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네. 아니 크다는 정도가 아니라 롯데케미칼의 핵, 우리 호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 눈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신동빈 회장이 사실은 그 식품으로 껌이나 제과해서 유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신동빈 회장의 자서전이나 실제로 만나보면 그 사람의 마음 한속에서는 중화학이 항상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네. 중화학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못한 거예요. 그 꿈을 1978년입니까? 78년, 9년 사이에 호남 석유화학을 전격 인수를 합니다. 이 호남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의 그 핵인 1974년에 우리 중화학 이 전략 산업으로 중화학을 키우겠다 할 때 그때 이제 계획이 돼서 1976년에 호남 석유화학으로 이제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 산업의 쌀, 화학 산업의 쌀이라는 에틸렌 지금 국내 1위 생산 업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롯데가 인수해서 민영화를 하고 롯데 신격고 회장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 후계 구대와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 노무라에 근무하는 신동빈 회장이 젊은 시절에 데려와서 케미칼에 근무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 케미칼이 신동빈 회장이 근무하던 회사고 롯데케미칼의 인사들이 바로 롯데그룹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데서 자꾸 사고가 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 잘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케미칼 인맥 5인방을 보면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각규 지금 지주 대표님, 오성엽 사장, 임병현 부사장, 김교현 대표 전부 다 롯데케미칼 출신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케미칼의 안전과 효율을 다시 한번 그 총점검해서 롯데그룹이 한번 하늘로 다시 한번 성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재를 받게 됐는데 그럼 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CEO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은행도 영업 정지, 업무 이제 6개월 일부 정지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총책임자였던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님 또 하나은행 하명주 부회장님도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우리은행 손태성 회장은 지금 올 3월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이달 25일 날 주총에서 새로 뽑아야 되고 실제로 이사회에서는 새로 선임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저렇게 나쁜 일로 참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새로 회장님 할 수 없습니다. 네. 본인들은 지금 연임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서 아마도 저분들은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회장에 일단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징계를 받아도 그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꼼수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은행이란 우리금융지주가 어떤 곳입니까? 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IMF 때 망한 거를 국민 세금으로 그동안에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기만해서 엄청난 이상한 상품을 그렇게 불안전 판매를 해서 고객한테 피해를 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받았다면 사과하는 자세가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초대형 악재를 맞은 우리은행 회장님의 거취와 은행의 향로가 어떻게 될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